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오늘 화작 6번째 시간입니다. 화작 6번째 시간인데 화작이 별로 재미가 없죠? 다른 수업에 비해서. 네. 그치?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저도 재미없겠죠. 하는 내가 재미없는데 듣는 니들이 재밌겠니, 그치? 어쩔 수 없어요. 화작은 다른 데 화작 수업하는 거 들어봐도 정말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화작을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세팅을 좀 해서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100페이지가 좀 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해줄까? 수업을 해줄 수는 없고 이제 니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화작 6번째 시간이고요. 뭐 할 거냐면 36번에서 42번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를 하고 더하기 그럼 만약 작년 수능 기출 풀이를 할 거예요. 풀기를 할 겁니다. 풀고 나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 풀기를 할 텐데 자, 저보세요. 작년 수능 풀어본 사람 화작 손 번쩍 드세요. 풀어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니들은 다른 시험지를 줄 거예요.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예. 기억나는 사람. 너 기억 안 나? 기억나? 너만 손 안 들었어. 기억 안 나?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도 기억, 잔상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기억 안 나니까 니들은 믿어요. 그죠? 니들의 머리를 믿으니까. 그럼 작년 거를 풀고 할 텐데. 자, 일단 요 얘기 먼저 합시다. 풀이하기 전에. 요게요. 자, 역대 화작은 수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답률이 대부분 몇 프로 이상으로 그랬었어요? 90% 이상, 웬만하면 90% 이상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딱 2번 빼놨다고 그랬죠. 언제? 2018년도랑 2021년 작년 거만 이 세상에 정답률 30%짜리도 하나 있고요. 그럼 선생님 엄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엄매도 30%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똔똔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국문과가 그죠? 삐까삐까 비스무리 자 이런 걸로 합시다. 근데 얘를 풀 거예요. 풀 건데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거고 작년 수능이라고 수능을 내가 올해 푼다고 생각하고 그럼 올해 수능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보다는 당연히 쉽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쉽게 나올 건데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 평가 아니죠? 그지? 믿음이 안 가. 자, 아무튼 뭐 할 거니까 풀이하되 오늘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36번 보세요. 페이지 39페이지예요. 방송 보는 친구들도 교재 39쪽을 펴시면 됩니다. 39쪽, 36번부터 46번 풀어냈는데 은근히 시간 걸리는 게 뒤에 지문이에요. 뒤에 지문이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줬었죠? 수업 시간에 폰해드렸고 숙제를 내줬으니까 시작해 봅시다. 자, 펼쳐봅시다. 39쪽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일기의 동그라미 숙제 내줬는데 안 한 애들 있지 그렇지? 자수 괜찮아요. 안 했어요. 손 번쩍 들어봐봐. 자수 괜찮아 시양. 손 번쩍 들어보라고. 하나 둘셋넷 다섯 돌아버리겠네. 이래서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그 화정은 숙제를 안 해요 애들이. 요번 주 워크북 현대시였었지? 어렵대 안 어렵대? 어려워요. 그치 쓰기가 되게 난감했었지 그치? 그 얘기는 거의 안 썼어? 안 써? 뒤에 해설지 보고 조금이라도 써놓으면 됐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합시다. 자, 가는 학생 일기이고 일기를 수능에 낸다. 그죠? 사생활 침해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한테 작성한 글의 초고. 자, 화법이란 장문 문제죠. 장문. 가, 몇 월 며칠. 환경동원의 시간에 밑줄.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밑줄 치세요.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밑줄 칩니다. 자,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할 때는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치고 그 화작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고 접근했는지 제가 알려준다고 그랬었죠.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 밑줄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 밑줄 필통에도 PVC가 사용.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 밑줄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니 과로하고 나쁜 새끼.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네.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야, 물어보자. 니네가 살면서 이런 특강 들었는데 특강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거 토의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옆에다 쓰세요. 비현실적.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죠. 이런 걸 말도 안 그지.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밑줄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 역시 비현실적이죠. 해본 적 있는 사람? 자, 남매 손, 남매. 오빠나 여동생이나 누나 있어요, 손. 남동생이나 남매 손. 4명밖에 없어? 5명? 몇 살이니? 저요? 나니? 남매, 형제, 5살. 남동생? 아니요. 여동생? 남매 물어봤잖아, 남매. 자매 말고 남매. 너는 누나랑 4살 누나랑 4살 차이? 누나라고 그래, 야라고 그래. 누나라고 누나라고 그래, 야라고 그래. 야라고도 죽여버려, 저 새끼. 너는 저요? 그 4살 밑에 동생 몇 살 밑에 남동생이야? 누나라고 그래, 야라고 그래. 누나라고. 누나라고 그래? 얼마나 평상시에 패스면 누나라고 그래. 그렇게 야라고 불러야 정상이야. 남자들 중에 여동생 있어요, 서. 여동생. 몇 학년이야? 이제 중이고 중1? 너한테는 오빠라고 그러겠네? 오빠, 그치. 중1이면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오빠라고 그래야지, 그치. 보통 나중에 이거 관련된 거는 본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화장품 듣는 애들이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얘기예요. 그 다음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순회고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통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필통에 몸체는 PVC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다. 자, 선생님이 속마음을 읽어볼게. 무슨 속마음? 이 회사 관계자 입장. 그래서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화공품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디귿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을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리얼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말에 인정. 그러므로 귀사에서도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네가? 왜? 다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쉐쉐. 다음 36번 가나에 대한 설명 밑줄 가나에 대한 설명. 뭐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죠, 그렇죠? 몇 번이겠니? 1번 가나의 글쓰기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글쓰기에 참여 맞고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가나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죠. 3번이 답이 됩니다. 37번 수정 의견 밑줄 37번 보기 수정 의견 나의 추가할 내용이야. 추가 보기를 잘 봐야지. 속어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주면서 감사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밑줄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계속 밑줄 칩니다. 건의가 받아들였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에 얻게 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까지 밑줄 쳐놓고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3군데 쳤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쳤냐면 양쪽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이익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직접적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뭐? 얘들의 수정 보완하는 조건이 되죠. 조건을 만든 글쓰기인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요.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지금 제가 화장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조건을 보고 만드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쉬웠고요. 38번에 별표 하나. 38번에 별표 하나. 그래도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문제? 자료 활용 문제죠. 자료 활용. 자, 자료 활용을 할 때요. 글감 자료. 다 같은 경우는 글감이지. 글감 자료는 당연히 글의 주요 내용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요. 자, 가는 글감이고요. 글감 자료고 얘는 당연히 주제라든지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나 같은 경우 보면 뭡니까?
뭡니까?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프인데 제가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나오겠니?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장문 했을 때 니들이 기억 안 나는데 뭐를 쓰냐면 장문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장문은 뭐라고? 문제 해결 과정. 이 문제 해결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장문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료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됐지? 그 다음 보시면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뭐니? 이거 선 그래프니? 선 그래프 맞지? 그랬지? 꺾은 선 그래프인가? 여기에 그래프에서 잘 봐봐. 여기서 뭐 잘 봐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볼 때 일단 1등을 많이 봐요. 1등이랑 한국이랑 꼴찌랑 마지막이랑. 근데 마지막은 잘 안 나와요. 마지막은 잘 안 나오고 그나마 이거 좀 보고요. 그 다음 뭐 보냐면 이게 이제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세 번째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그 확 꺾이는 거 있죠. 꺾이는 게 증가율이나 하락률이 심한 거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등락폭이 심한 거, 등락폭이 큰 거. 그래프 보는 요령 잘 보세요. 등락폭이 큰 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등락폭이 큰 거 어디 있니? 확 올라오는 거 있지.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 어디예요? 무슨 나라? 체코, 별표. 체코가 되죠. 그렇죠. 체코에다 동그라미. 체코에다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아무 때나 그냥 그래프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학습만 보는 거예요. 학습만 보기 때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 다 자료를 봤더니 다 자료를 봅시다. 다 자료를 봤더니 뭐가 나왔니? 보고서 잘하죠. 그랬죠. 제시를 때는 재활용 정도인데 어려움에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어려움. 뭐가 어렵니? 야, 다행히 재활용이 어려운 걸 찾아야겠죠. PVC랑 그 다음 뭐 유색 PET가 되겠죠. 여기에 저는 동그라미를 써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쉽게 찾을 거예요. 3번 봅시다. 3번이 답이 되죠? 어디 있니?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체코라고 그랬죠. 됐어요? 요거를 써두세요. 요거 써두세요. 이거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는지 봐야 되지. 자, 글감 자료는 주요 내용을 보는 거고 글감 자료는 주요 내용. 그지? 포털레이트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렇지?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 나오면 일단 우리나라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우리나라 봐야 되고 그 다음 그 1등 많이 봐야 되고 1등 제일 높은 거 1등이랑 꼴찌가 있는데 꼴찌보다는 1등을 많이 보고 다음 세 번째 등락폭이 큰 거. 그지? 여기서는 하락률이 아니라 뭐가 되니? 증가율이 되지.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다에서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위주로 보면 된다? 어려운 거 위주로 보면 된다. 자, 명심합니다. 장문은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 다 썼어요? 지워야 되니까 천천히 빨리 쓰세요. 서울 학원에서도 쓰면서 들으세요. 서울 학원에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새벽 1시 반에 원장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토요일날 아침에 수업하는 애들 둘이 확진이래요. 그래갖고, 에? 그랬더니 한 놈이 집에 갔는데 전날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피곤해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좀 으슬으슬하길래 푹 자고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보다 푹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좀 나고 목이 좀 따끔거리길래 코로나라도 코를 좀 후벼봤대요. 손가락 아니에요. 코로나 양성 집에 키트로 이렇게 해봤더니 두 줄이 떠갖고 깜짝 놀라갖고 엄마가 그걸 보고 나서 애를 어떻게 방구석에 참 밀어 넣어버리고 나오지마 이 새끼야!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걔랑 같이 밥을 먹은 놈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은 놈이 어떻게 돼요? 걔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코 쑤셔봤더니 자기도 두 줄이더래요. 그래갖고
일요일 아침에 그래서 알겠어 원장님이 톡 와서 선생님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날 안 하고 일본 토요일 날 밤에 안 하고 이제 일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 일부러 해봤죠. 시간 좀 있고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학원에 왔죠. 당연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왔는데 걔를 어제 아침에 전화해봤더니 어디니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서 코 쑤시고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리는데 그랬더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야 이 새끼야 내일 아침에 연락 올 거야. 집에 가. 그래갖고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처박혀 있어 그랬더니 집에 가면 가족들이 걸리지 않을까요? 확진돼도 어차피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야지. 그러면 가족들 걱정해서 일주일 동안 어디 있으려고? 그러네요. 집에 들어가. 우리 학원에도 한 몇 명 조금 나왔는데 어제 제가 그래도 집에서 고생할 텐데 저거 하나씩 보내줬어요. 스벅 커피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그 학원 다시 나오는 날 기념으로 먹으라고 그래. 애들이 자랑하는 자랑한다고 애들이? 뭐 걸린 걸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받았다고? 한 녀석이 선생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나올 때 사갖고 나를 갖고 오든지 내가 대신 먹어줄게. 농담했지. 저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야 커피 하나 때문에 그러지 마. 옛날엔 니들 그 인공 눈병 아니? 십몇 년 전에 눈병 나왔고 와 미친 새끼들 눈병 난 놈 눈물 사는데 3,000원 비벼주는데 1,000원 뭐 자기 눈 비벼갖고 앞에 눈 비벼주는데 1,000원 왜? 눈병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학교 안 나가니까 미친 새끼들. 야 코로나는 안 돼. 눈병은 괜찮아. 눈병은 조금 정도가 약하지만 이거는 안 돼. 그 걔들 보고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전혀 안 아프대. 멀쩡하대.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감기 같아. 오미크론은 옛날 코로나는 좀 치명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에 폐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2페이지 지문은요. 요 녀석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AB 반송 내리세요. C반은 앞으로 수업이 2번 남았는데 목요일이랑 그 다음 주 목요일 그렇죠. AB반은 AB반도 2번 남았구나. 근데 그 설 때문에 아무튼 AB반은 수업을 한 번을 못 하게 돼요. 그거는 제가 링크로 다 보내줄 거예요. C반 수업을 보내줄 건데 근데 다음 주에 AB반 오늘 말고요. 오늘은 현대시 할 거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주가 우리는 과학대회를 할 거예요. 과학대회인데 이 과학기술 지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걸 할 건데 오늘 미리 잠깐 좀 얘기합시다. 자,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보세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42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면 뭐가 많은 거래요? 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은 거래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정보가 많은 거를 니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외우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데 외워지니 안 외워지니? 적당하면 외워지겠지만 정보가 많으면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수능 볼 때 그거 읽고 나서 지문을 몇 개를 했는데 거의 몇 천재 그치 엄청나게 많은 거 했는데 이거 외워진다? 안 외워져.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거는 잘 들으세요. 요거만 일단 써두세요.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해하고 더하기 정확히 표시해두기. 표시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라는 말은 기호 사용이죠. 기호 사용. 기호 사용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표시하고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갈 게 뭐를 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그 다음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 표시 기호 사용을 해야겠죠. 자, 요거 일단 써두세요. 뭐야 왜 안 돼? 뭐야 왜 안 돼? 된다. 됐습니까? 자, 가부터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학생 1.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 밑줄.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 자기가 한 거랑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치세요. 자기가 연필로 하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풀 때 뭐를 풀어야 돼? 연필로 푸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풀어도 되는데요. 내년에 수능 다시 봐야 됩니다. 수능 시험 전에 형광펜으로 풀면 안 돼요. 2007년도부터 형광펜으로 풀면 못하게 해놨어.
그냥 그래요. 2007년도에 저도 수능 볼 때 형광펜은 안 했어요. 닥쳐. 자, 그 다음 수능 본 적 없지? 저는 있어요. 2002년도에. 왜? 학원 강사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애들 수능 보는 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갖고 이제 사는 동네 그때 경기도에 살 텐데 해갖고 교육청 해갖고 수능 접수해서 봤어요. 1교시 수능 국어 풀었는데 그의 수능이 정말 쉽게 나왔어요. 진짜 풀다가 양말 벗고 발가락을 풀 뻔했어요. 정말 그때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정말 쉽게 나왔고 풀고 나서 시간이 한 30분 넘게 남았어요. 30분 넘게 남았고 뭐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다 덮어두고요. 시험지도 덮어두고 OMR 카드도 덮어두고 사이트 뚜껑도 다 닫고 책상에 다 넣어버리고 옆에 애들 어떻게 풀는지 궁금했어. 구경했어. 그랬더니 감독관에서 쓱 보더라고. 같이 쳐다봤죠. 뭐 어떨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데 그죠? 50만 내가 그치? 쳐다봤더니 그러고 가더라고. 왜냐면 내가 컨닝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 2교시는 뭐였겠어요? 수학이죠. 그렇죠?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역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화장만 너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해도 되나? 아니야. 자, 그 다음 학생일. 안 돼. 일단 그치. 너무 재밌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해야 돼. 받아내야 돼. 3월달 단과할때 하겠습니다. 맞아. 과 3월달에 그 원래 논증과 추론을 7회차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어. 시간이 안 되네. 올해 니들이 생각보다 국어를 좀 더 빨리 알아들었으면 좀 빨리 팍팍 나갔을 텐데 조금 어려워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오늘은 기사 내용을 논의해보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되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의 네모. 본문의 처음 부분에 강의인데 본문의 처음 부분에 라고 돼 있어. 미리 써줄게. 처음 부분에를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수능 볼 때 되기는 돼요. 그럼 대신 수능은 내년에 한 번 더 봐야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표시만 해두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뭐를 하자? 표시. 처음 부분에 밑줄.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 밝히면 밑줄.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 3이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 관심을 갖게 되면 행사의 취지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밑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자, 첫 번째는 뭐부터 쓰자? 취지부터 쓰자. 취지를 쓰재. 그랬더니 학생일이 그렇게 하면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야 되는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밑줄.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밑줄 쳐놓으면 돼.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학생이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강한 후 밑줄. 취지부터 부강한 후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취지 부강한 후 뭐? 메뉴와 그 다음 날짜를 밝히자. 자, 처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네. 취지랑 메뉴랑 날짜. 밑줄만 쳐져 있으면 되죠. 옆에다가 필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표시만 돼 있으면 돼요. 학생 1상 응 그래 끊어. 응 그래 끊어. 응 그래 다 끊으세요. 나누죠. 나눈 다음에 디귿.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로 선정하게 되는지 소개하지 않을까?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밑줄.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선정 기준이지. 그 다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밝혀야지 않을까? 좋아. 그렇지.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할 것 같다.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자, 이거 쓰자 그러면 산만해진다니까 이거 웬만하면 뭐 해자는 얘기니? 빼자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거 빼버리고요. 대신 뭐를 쓰재? 과정을 쓰재요. 과정을 쓰재. 뭐가 들어가는지 잘 찾아내야지. 그러면 기사를 읽는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일상 그게 좋겠다. 끊어. 그게 좋겠다. 끊어야지. 다음은 끊고. 다음.
내가 취재해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밑줄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 얘들이 어려웠대. 왜 어려웠을까? 지들이 처먹고 싶은 거랑 학교에서 얘기하는 영양이랑 포도를 모두 생각해야 되지. 그랬더니 학생이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기준과 학생 선호는 모두 고려를 매우 힘들었을 거야. 내용을 포함시키자. 그래 좋아. 끊어. 그래 좋아. 다음 끊어. 또 끊고.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마지막 부분 네모.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통일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빼자는 얘기야. 그 다음 학생들이 밑줄, 이제 밑줄 치죠.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관심 촉구. 자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네. 효과랑 뭐가 들어가니? 관심 촉구가 들어가게 되지. 효과랑 관심 촉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글을 마무리합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네. 뭐 더 쓰자? 다음 줄에 뭐 더 쓰자? 향후 얘들아 향후 그렇지 향후 계획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가 보세요. 가의 요거를 회의를 가지고 쓴 게 뭐가 되겠니? 나글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자 나글은 읽지 않을게요. 39번 잠깐 보세요. 자 39번 먼저 보고 39번 문제에다 쓰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39번 문제 위에다 씁니다. 39번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다 쓰세요. 1대1 대응. 다음 읽으면서 바로 풀기. 1대1 대응 읽으면서 바로 풀기. 1대1 대응 읽으면서 바로 풀기. 다음 40번에다가 쓰세요. 40번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40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40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뭐 41번, 42번은 그냥 무난하게 수정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나왔고요. 42번 수정 보완 잠깐 보세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합시다. 39번 기억님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환시 그거 보면 2번이 답인 거 쉽게 찾습니다. 드러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게 틀렸고요. 2번 정답. 40번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보자고 그랬는데 선생님 잠깐 보세요. 40번 같은 경우는요 이미 푼 사람들은 숙제를 한 친구들은 내가 좀 코가 자꾸 이상해요. 자꾸 마스크가 코를 찌르는지 코가 자꾸 간질거려서 자꾸 코 마려워요. 코 마렵다고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싸세요. 그지? 나쁜 놈. 40번 같은 문제는요 1번 선지 A에서 학생에는 학생쌤의 제안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안 제시한다. 7번 보세요. 문제점에 찍어져 있어야 되고 대안에 찍어져 있어야 되죠. 돼 있니? 얘들아? 돼 있어? 이게 돼 있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제발 뭐하자? 화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뭐가 있다? 답에 근거가 있다. 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틀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제발 긋는 연습하자. 제발 문제 풀 때 평상시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니? 뒤에 나중에 답지랑 비교할 때 국어 실력이 올라가는 비교해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지. 다음 일부 인정, 절충. 일부 인정도 틀렸고 절충도 틀렸고. 3번 의견에 동의하면서 동의 틀렸죠. 4번이 5번은 쉽게 틀린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41번의 답은 2번. 학생들의 반응 제시 없죠. 학생들의 반응 제시 없고요. 42번 수정 보완. 학생 1 보기 봅시다. 42번입니다. 보기.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밑줄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다. 학생이 그래 맞아. 그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밑줄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게 들어가면 되겠지? 답은 5번 인용이 되죠. 찾았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책을 덮으시고요. 책을 덮으시고 일단 프린트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안 온 애들은 제가 조교쌤을 통해서 자료를 다 나눠줄 테니까 꼭 풀어보시면 됩니다. 둘 다 이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받으세요. 받으셨나요? 자, 시간제고 풀 겁니다. 예, 일단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드릴 텐데, 자, 시계를 여기 놔둘게요. 잘 보세요. 15분을 드릴 텐데, 딱 풀고 나서, 선생님 봐봐. 시작하면 딱 하고 나서, 자기가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다 풀었으면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좀 써보세요. 그게 모질라지? 한장 부족해요. 야, 밑장 빼기 하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자고 확인해, 적어봐. 너 왜 밑장 빼기 해? 그럼 뭐 좋다고 분명히 내가 7분을 나눠줬는데. 됐습니까? 자, 뭐 하라고요? 자기가 푼 시간 쓰시면 돼요. 제가 일단 시간은 15분을 드리겠습니다. 레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미안합니다. 0초 되면 34분의 시작입니다. 자, 방송문을 푸세요. 시작.